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겐시TV의 한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간 상당히 많은 이슈가 나와주었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 해볼 건데,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첫 번째를 LG 에너지 솔루션 따상 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혹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상이 갈 수 있을까요? 뭐 분위기는 사실 안 가는 게 이상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IPO를 앞두고 있으면은 기대감이 거의 뭐 하늘을 찌르는데, 이게 또 수식어가 당분이래. 그리고 또 기사 나온 거 보면 일경. 네. 저희가 사실 1조, 뭐 시장에 뭐 1조다, 뭐 몇천억이다 이런 거 하면은 와,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숫자 개념이 있을 때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정도까지는 막 계산을 하는데, 막 경, 해까지는 사실 엄청나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돈이 쏠린 게 또 경이라고 하니까, 품절주 얘기도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수요 심리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주문이 1경 5,300조인데 여기서 이제 의무 확약 신청 비율이 77%가 넘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을 받아도 15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팔지 않겠다라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사실 거의 역사상 최대치에 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물량을 받았던 사람들이 언제 팔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상장을 하고 막 한 달, 뭐 세 달, 6개월 그 기준으로 막 갑자기 그 전에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오거나 하는데,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크죠. 사실 묶여있는 맞습니다. 주식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나 하는 리스크는 좀 덜 할 것 같고, 이제 굉장히 핫하잖아요. 또 2차전지 배터리가 소방차는 이제 빨간불에도 가는 것처럼 이미 이제 굴러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뭐 내가 상장 전에 사서 상장하에 팔아야지 라는 것보다는 이거 내가 그냥 쭉 한번 갖고 가봐야겠다는 심리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CATL하고 조금 비교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공모밴드 상단으로 정해졌지만 그것도 상당히 싸요. 그렇죠. 네.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심리 자체가 적극적인 매수 심리이기 때문에 되려 우리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둔 상황에서 굳이 바로 주가를 스트레이트로 위로 올려줄까요? 그렇죠. 그것도 고민을 무조건 해볼 만한 얘기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또 우리가 과거에도 겪었지만 좋다 해가지고 상장 딱 하고 이제 무너지는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아무리 좋고 뭐 기술력이 세계에서 진짜 내놓으라는 그런 기업들로 상장을 해도 뭐 윗골이 주고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또 소개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과거의 사례를 좀 통해서 보자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한번 조정을 줬다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심리 자체가 붙어줄 게 뻔한 상황이고요. 묶여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최대 기간 6개월 정도 묶여있을 건데 그걸 계속 올라가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하기 전에 주가 조절을 좀 해주겠죠. 바로 가면 물론 모두에게 다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메이저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수익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날, 19일날 이제 공모주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요. 27일날 상장 예정일로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제로의 관점이기 때문에 상장하기 전에는 관련 종목군들을 꼭 포트폴리오에서 비워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실수혜를 받는 기업군들도 지금으로서는 벌써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여줬었던 과거의 모든 사례를 봤었을 때는 올라가주지 않고 되려 많이 떨어졌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매매 난이도로 따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 한, 하 요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매도 버튼에만 손가락을 누르면 되거든요. 제로 매매 기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상장하기 전에는 네.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재료의 특징이라든지 투자자, 어떤 투자자, 근데 사실 IPO 해보신 분들은 또 요것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할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이걸 놓쳤다 하면은 그냥 상장 후에 이걸 하는 게 낫죠. 이 LG 에너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갈 건데, 이제는 상장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대장주 위주로 저희가 좀 간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인테크가 현재 대장으로 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2차전지 부문에서의 이 매출 비중이 100%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나인테크가 좀 관련 이슈로 강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M&D, 뭐 신성델타테크 이 정도 세 종목 정도를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멘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유가 100불 어렵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모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유가 100불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또 불거진 게 이제 유가가 지금 84불을 돌파해가지고 90불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가 또 100불의 고지가 눈앞에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되고, 또 100불 넘어가면 100불 갔는데 110불 못 가겠어 라는 심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게 만약에 딱 시작이 돼버리면은 또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이슈도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펙부터 시작해서 비오펙, 이제 산유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원유를 생산을 해내는 국가에서 친환경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시대의 트렌드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산도 좀 더뎌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지배적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좀 유가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를 줄여버린 건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유가 가격 또한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 천연가스와 유가가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 천연가스를 써가지고 그동안 필요했었던 이 니즈를 충족을 했었던 이 커스터머들이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가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네. 그러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제 석탄 수출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석탄을 써가지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출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1월 달에. 그렇게 되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주는 거죠. 전체적인 이 글로벌 플로우를 봤었을 때는 가격이 잡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100불 어렵지 않은 이유는 좀 명확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료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중하.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석유값이 올라가서 그에 맞는 수혜주를 골라놨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눈 시뻘게 뜨고 석유값에 대한 그래프만 열심히 보고 지금 국가들이 잘 싸우고 있나 화해를 하고 있나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석유값이 올라가고 있다, 천연가스값이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이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하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재료 매매 유효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면, 관점 자체가 한 100불 정도 올라갈 때쯤이면 한타임 관련주들도 반응을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이슈가 붙어서 올라가 주게 되면 한 파동의 사이클이 한 2번 정도 나오거든요. 특히 유가 관련주들 공식적인 좀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성은 급등 나와줄 때 분할 매도하자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투자에 좀 맞는 투자자분들을 좀 보자면 이런 원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 글로벌 시황에 좀 뒤처지지 않으신 분들께서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석유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뭐 되게 이제 대형주들도 많이 있죠. 사실 뭐 S-오일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조금은 좀 변동폭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석유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친구들이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또 재료 브리핑에서는 조금 강력한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